안녕하세요. 절대성TV 문상입니다. 이달은 5월달이죠. 이 5월달은 가정의 달로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이 있어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화목한 시간을 갖게 되는 그런 달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한 그 건강가정 모델은 이제 참사랑 가족관계로부터 구현 가능하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바로 참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부모 자녀 관계, 또 형제 자매 관계, 부부 관계가 서로 참사랑을 통해서, 즉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 지속적인 그런 사랑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이루어야 될 그 개개인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정에서 참된 부모가 되는 목표가 있고, 또 자녀를 잘 바르게 올바로 양육하고 교육해야 될 그런 참된 스승의 그런 역할이 있고, 또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참된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가는, 그게 이제 우리가 개개인에게 성장 그 목표, 그것이 그런 참된 부모, 참된 스승, 참된 주인,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구체적인 목표로 각 건강 가정에서는 설정이 됩니다. 이런 그 구체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족 모두가 합심해서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모두 그런 모습으로 성장할 때 아마 5월의 이 가정의 달은 더욱 의미가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결합해서 일생을 거쳐서 서로가 이렇게 상대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그래서 인생 여정에서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영원한 동반자로서 삶을 이렇게 영위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인간 본성의 지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혼인이 바로 사회적으로 또는 법적 보호를 받는 그 이유는, 그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사회의 기본 단위가 되고, 또 사회 구성원을 낳게 되고 또 양육하게 됨으로써 그런 사회가 안정되고, 또 안정된 터전 위에서 성장 발전을 이루는 어떤 공동선에 기여하기 때문에 혼인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의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헌법의 그런 정점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민법에서 가족 관련의 법으로서 혼인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36조 1항에 보면 양성의 결합으로 혼인과 가족 생활이 유지되어야 할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죠. 헌법은 그 혼인과 가족 생활에 대해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가정이 없다면 사회도 없고 국가도 존속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객에 있는 따뜻한 그 부모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보살핌을 받으면서 정말 존엄한 인격체로서, 존엄한 존재로서 자신의 그 자아 정체성과 또 자존감을 길러 나갈 수 있는 가장 그 안전하고 좋은 환경은 어딜까요? 그게 바로 화목한 건강 가정이죠. 그래서 이 가정은 바로 사랑의 학교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 함께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 가정이란 바로 가족 구성원이 어떤 삶을 살아야 건강 가정인가요? 그것의 모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류를 대하는 그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의 신격체로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또 질서를 유지하시고, 또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참사랑이 넘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정, 그런 가정이 바로 건강 가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 가정의 그 구성원들은 가정 안에서 개개인의 욕구를 실현시키면서 또 자기의 적성에 맞는 삶을 살면서 각자 인격체로서 사랑하고 또 만족감도 느끼고 그러면서 서로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그런 삶을 통해서 동등한 그런 부모 자녀 관계, 또 부부 관계, 또 형제 자매 관계, 이런 관계가 가능하고 또 함께 한 집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이 동거하는 동거 권한이 있죠. 그리고 또 부모가 갖고 있는 소유권, 그것도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상속시켜 줄 수 있는 상속권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건강한 가정을 목표로 하고 지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노력하고 있고 또 보람되고 의미 있는 발전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건강가정은 정상가족이고 나머지는 비정상적인 가정이란 말이냐? 그렇다면 이것은 언어적 폭력이지 않느냐? 이거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가정과 가족 개념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헌법과 민법을 부정하는 행위죠. 민법에 나와 있는 그 가족 개념은 배우자와 또 직계혈족, 또 형제자매 이외에는 입양만이 가족이 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헌법과 민법에 가족의 정의가 이미 존재하고 또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개념도 이것을 기초로 정의하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그냥 다 삭제하고 있죠. 그래서 건강가정을 이데올로기화하는 그렇게 규정하고 가정을 해체하는 것은 진실로 정말 가정의 그 사회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는 건강가정이 없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그러나 다양한 가정은 있습니다. 그 결과 건강가정은 해체되고 다양한 가족은 재구성이 된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건강가정은 우리 사회 모두가 나가야 할 지향점이고 또 건강가정 구조나 형태 또 이 형태뿐만 아니라 기능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구조나 형태가 있는가 하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갖춘 건강 가정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하는 그러한 행복한 가정인데요. 이 개정안은 가족정책기본법이 법 제명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정의가 없다? 가족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제목이 가족정책기본법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가족의 정의가 있어야 되겠고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목에는 가족이 있는데 정의가 없다. 이것은 법안의 기초도 설정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죠. 이 개정안은.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건강가정이라는 것은 특권이기 때문에 해체된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을 돌봐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주의는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이들은 주장하죠. 그래서 개정안은 건강가정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관점에서 설정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그 개정안인 가족정책기본법이 통과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로 건강가정이라는 그 용어가 들어간 모든 간판이 사라져요. 즉 건강가정이라는 용어가 있는 모든 리플렛이나 모든 기관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뭐가 쓰여져야 됩니까?
바로 국민의 세금, 국민의 혈세가 낭비해야 되는 엄청난 그런 예산이 쓰여진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 해체를 당연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관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돼요? 위임받게 되죠.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주장하는 사람은 다 교체돼야 돼요. 대신에 가정을 해체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책임자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가정 해체를 병리적으로 보고 가정을 화합시키고 건강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전문가들은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반면에 가정 해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려하지 않는 시각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로 교체되는 거죠. 세 번째는 건강한 가정을 지향하는 가정이 아닌 예외된 가정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산도 우선 이런 예외 가정을 위해서 예산도 쓰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예외 가정이 원칙화돼서 동성애가 이제 일반화되고 성소수자들이 정책의 주류를 차지하고 그들 위한 정책이 우선 실시되어야 하는 그런 사태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예산들은 건강한 가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역으로 어떤 대우를 받게 되겠습니까? 밀려나겠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의견과 다르면 그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이데올로기화 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유아교육학자들이 성소수자 가족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면 그 아이들 성장 과정에 교육에 좋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면 여성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모성 이데올로기화야. 이렇게 이데올로기화 해버립니다. 그래서 건강 가정도 이데올로기, 정상 가정도 이데올로기. 이렇게 자신들이 주장하는 문장에 반하는 것은 모두 이데올로기화 해버린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넷째, 민법과 헌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 질서의 혼란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급속도로 확산돼서 어린 세대부터 어른 세대까지 모두 원칙과 예외의 혼란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가족 질서의 기준이 뭐지? 원칙이 뭐지? 이런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특히 어린 세대들이. 그렇게 되면 이러한 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이미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될까? 자, 다섯째. 이 개정안은 참된 가정을 형성해서 이웃과 사회 전반으로 건강 가정을 확장시키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건강 가정과 가족의 기준이 사라지고 예외 가정을 차별해선 안 되는 법이 세워지면 참된 가정의 정의를, 기준을 주장할 수 없게 되죠.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가정 운동, 참된 가정 운동은 건강 가정 운동, 이런 운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미래 세대들이 전통적인 건강한 그 일부일처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쌍을 이루어서 혼인하는 그런 결혼 문화, 이런 문화가, 건전한 문화가 확산되기가 어렵게 된다.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행복은 건강한 가족 관계로부터 출발하고 그러한 보호되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과 건강한 정체성이 수립이 돼서 이 아이가 미래에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러한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강 가정이 해체된다면 이런 인간 개개인의 행복도 점차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강조해도 부족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무슨 말이요? 가정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서고 국가가 바로 선다.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의 악법이 만약에 중단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건강 가정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말이죠. 건강 가정 개정안이 악법을 중단시킨다 합시다. 만약에. 그럼 중단시키면 우리가 바라는 건강 가정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강 가정의 모델적인 형태는 뭐냐? 기능이 뭐냐?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또 실천하고 행동으로 수행해야 이상 가정 모델이 실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3대 즉 조부모, 부모, 자녀 이렇게 3대가 모여서 4가지 그 사랑의 영역을 이룬 대가족 형태가 바로 건강 모델 형태다. 건강 가정 모델 형태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건강 가정 형태와 기능을 가진 그런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신격을 닮은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가족 형태의 가정에서 심정을 중심하고 상하 또 우자 전후 6방향의 그 구형 운동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이 각기 그 자기 자신의 그 위치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사랑과 생명과 혈통과 양심이 하나로 이렇게 통합된 성의식, 성태도, 성가치관 이런 것을 실천을 통해서 서로 존중하고 헌신과 희생적 사랑으로 소통할 때 참된 부모가 되고 참된 스승, 참된 주인으로 성숙하는 그런 가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렇게 건강한 가족 형태와 기능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신격 그리고 하나님의 그 로고스를 닮은 질서와 규범을 지키는 개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성을 닮은 우리의 창조적인 기능, 능력을 개발시키고 인류를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미래 세대들로 길러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 이런 가정이 곧 건강한 가정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